시청자 여러분,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, 그다음에 청와대, 여기에 공기가 심상치 않습니다. 오늘 아침 신문들 제목을 훑어보면은 뭐 임계점을 지났다, 뭐 최후의 통첩이다, 그다음에 영린을 건드렸다. 이 영린을 건드린다는 말은 사실은 봉건 시대 용어이긴 합니다만 요즘도 뭐 자주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, 이른바 영린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. 그게 이제 대통령인데요. 예. 자,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? 자, 임계점 넘었다, 영린을 건드렸다. 가장 최근 케이스는 특검과 관련된 것 그렇습니다. 같아요. 소위 그 2차 종합 특검, 내란 특검, 뭐 소위 속칭 김건희 여사 특검, 그리고 이 해병대 특검을 했는데도 미진하다고 이거를 이번 지방선거 있을 때까지는 2차 종합 특검의 특검을 민주당이면 추천했고, 그 법회에 따라서 조국당도 국민의힘은 아예 배제돼 있고 조국당도 하나 추천을 했어요. 네. 보통 그런 경우에는 여당이 추천한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의 낙점을 받는 경우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데, 저는 그 예. 중간에 뉴스가 딱 나왔는데 이때 보니까 대통령이 조국당에 추천한 인사를 특검에 임명했다고 그래서 이제 합당을 앞두고 뭐 배려를 하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거든요. 예, 근데 그 내부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더군요. 그렇습니다. 그 지금 그래서 뭐 많은 국민들한테 지금까지 잘 안 알려져 있다가 이름 알려진 전준철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. 네. 민주당은 전준철이라는 특검을 올렸는데 그 특검을 대통령이 X를 친 겁니다. 네. 그래서 조국당이 올린 다른 후보를 특검으로 임명했는데 그 다른 후보 특검 임명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. 그 사람이 하겠죠. 알아서 하라고 하고. 네. 판사 출신이라는 네, 판사 그 사람. 출신에. 네. 전준철이라는 사람은 그냥 X검만 그거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검사 출신이잖아요. 검사 출신이고 네.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1부장, 옛날로 치면 서울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특수통이군요. 그러니까 네. 수사는 잘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. 네. 이 사람을 민주당에서 추천했다고 지금 그냥 엑스표만 치고 끝낸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너무 불쾌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, 불쾌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모독이다, 배신이다, 배신. 와. 반란이다, 반란. 반역이다, 반역.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다, 이런 말들이 막 청와대라든지 민주당의 소위 친명파에서 막 쏟아지면서 극단적인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극단적인 언어들입니다. 근데 이 네. 이유가 뭐냐? 전준철이 그때 서울중앙지검에서 뭐 특수부장을 반부패 1부장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나온 다음에 그 쌍방울 김성태 변호인 했잖아. 네. 쌍방울 김성태가 김성태 변호했다는 게 그게 큰 대역죄예요. 그러니까 그걸 좀 이따 짚어볼 건데, 왜냐하면 네. 결국 지금 대통령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5개 재판 중에서도 만약에 유죄가 인정되면 가장 큰 형량이 나올 게 소위 대북 불법 송금에 관련됐다, 그 혐의. 그 맞다. 재판입니다. 그게 제3자 뇌물죄 혐의예요. 제3자 뇌물에 해당하기 때문에. 예.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이재명이란 정치인 당대표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서 쌍방울이 불법 송금을 북한에 쏴줬다. 이거는 사실상 여기가 줘야 될 돈을 북한에 대신 쏴준 거니까 여기에 줄 뇌물이었다. 이게 제3자한테 주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뇌물이다. 이런 구조인데. 그리고 그때 300만 달러인가 그랬어요. 엄청난 액수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북한에를 들어가는데 뭐 헬기도 동원해야 되고 뭐 차량도 그렇습니다. 동원해야 되고 그래서 북한이 돈을 요구했다고 그랬어요. 그렇습니다. 그때. 그 돈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. 그렇습니다. 대신 내주면 제3자 뇌물이죠.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우리 김 선배가 공직자인데 제가 사업한 사람인데 직접 1억을 주면 예. 직접 뇌물을 준 직접 거고. 뇌물이고. 근데 김 선배가 이를테면 어디 외국 가서 큰 뭐 여행 출장도 가서 중요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, 김 장관님 걱정하지 마세요. 모든 여행 일체 그 사람 섭외하는 거 호텔비 이거 제가 거기 쏴드릴게요. 그럼 뭘 그런 걸 다 하면서 제가 1억을 쐈다. 네. 그럼 사실상 1억을 김 선배 직접 준 거나 그렇지. 진배 없잖아요. 내가 만나려고 하는 그쪽 이제 초청기관에 돈을 쏘아준다면 필요한 경비 여러 가지를 대신 쏴주면 딱 그 원리로 제3자 뇌물로 지금 기소가 돼 있어요. 네. 이게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1억 이상의 뇌물을 받는 죄면 이건 무조건 징역 10년에 넘어가는 맞습니다. 엄청난 범죄거든요. 맞습니다. 거기에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기소가 돼 있는데, 기소가 됐다는 건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잖아요. 그런데 지금 재판은 중단돼 있죠. 그 뭐 대통령 일괄적으로 다 중단돼 그렇습니다. 있으니까. 근데 이 기소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증언을 한 사람이 바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다. 당시. 왜냐면 이 돈은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제가 한 돈입니다. 북한을 그래서 보낸 겁니다라는 진술을 하는 바람에 그 진술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엮였다라고 대통령과 그 측근이나 친명판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김성태라는 이 피고인 김성태라는 사람이 천하의
대통령을 망치려고 거짓말을 한 나쁜 사람이다. 이게 다 당시 검찰의 사주에서 거짓말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. 근데 네. 이제 안 믿어도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.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 천하의 몹쓸 고얀 김성태를 변호했었어? 그러면서 지금 전준철 변호사가 어디다 대고 이 사람을 민주당이 이 중요한 특검 후보로 올렸어 하면서 막 격분 거의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경로를 방불케 하는 경로 비슷할 정도의 이런 아주 강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. 야 보수 쪽 인사를 갖다 써도 내가 안 말 않지만 전준철은 안 돼. 전준철 때문에 내가 기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그를 여바란 듯이 그 사람을 추천을 해?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막 격분 아까 말씀드린 그 대통령의 경로뿐 아니라 네. 반역 배신 분노 대통령 모독 이런 막 격한 용어가 나오잖아요. 제정신이냐 이런 발언도 그제 뭐 난리가 났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이성윤 최고위원 이제 친청파로 하는 고검장 출신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있어요. 그러니까 이성윤이 서울지검장 할 때 예.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그때 이 전준철 검사가 반부패 부장을 했던 거예요. 아주 최측근이죠. 그러면 최측근 그렇습니다. 서로는 서로를 잘하는 사이라고 할 수 그래서 있겠군요. 이성윤 최고위원의 추천으로 정청래 대표가 그럼 이 사람 하면 되겠네 해서 했는데 그래서 청와대 올라갔더니 뭐야 전준철을 추천해? 민주당 미친 거 아니야? 거의 이런 식의 취지의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. 네. 그런데 하도 화를 내고 하다 보니까 저 정청래 대표도 그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간접 사과이긴 하지만 잘못했다라고 사실상 얘기했어요.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예. 그 정청래 대표가 아유 검증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했다는데 예, 예. 여기서 우리의 핵심 예. 쟁점은 뭐냐? 예. 그러면 정청래하고 예. 이성윤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 사람이 이 제2차 특검도 발의를 하고 뭐 이 전준철도 추천을 했다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예. 그 사정을 정청래 대표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대표니까. 예. 그렇다면 전준철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추천했습니까? 아니면 깜빡 모르고 했네? 모르고 했습니까? 어떻게 보세요? 저는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딱 고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네. 좀 어정쩡한 답변이 될 수 있지만 전준철이 그랬을 텐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도 에이 뭐 그래도 얘 수사 잘하니까 그리고 뭐 화낼 테면 화내야지 뭐 우리가 추천했는데 어쩔 거야. 이렇게 말해야지. 약간 그게 이제 소위 고의냐 과실이냐 그럴 때 네네네. 그 중간에 있는 그 중간 어느 쪽에 고의의 과일? 그게 소위 미필적 고의란 말이 있죠. 네네. 미필적 고의 정도의 정청래 대표나 이성윤 최고위원은 뭐 그래도 뭐 수사 잘하고 하니까 우리가 추천하는데 어쩌겠어라고 던졌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까지 격한 반발이 일어날 것까지는 차마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워낙 청와대나 친명파에서 이거를 또 기화로 강하게 그냥 이걸 완전히 삿발을 잡듯이 이걸 완전히 빌미 삼아서 격하게 반응하니까 좀 한 발짝 물러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청와대나 친명 쪽이 본다면 특검을 보낸 게 아니라 자객을 보내려고 했어? 이런 생각을 할 법하잖아요. 좀 심하게 하면 그렇게까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. 네. 왜냐하면 이미 그동안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측근이나 청와대는 부글부글이었습니다. 예전부터. 왜냐하면 정청래 당대표가 일단 당선될 때부터 이 사람 당선되지 않고 박찬대 후보가 됐으면 했는데 당선된 것부터 기분 나빴는데 여러 가지 그 소위 사법개혁 한다 하면서 대통령 외국 출장 외국 방문 나갔을 때마다 안에서 신스틸러 했죠. 그다음에 가장 최근으로는 5,000피 달성해서 그날 축제를 일으켜야 되는 날 대통령과 청와대도 거의 모르게 합당 선언을 갑자기 해버렸죠. 거기다 이번에는 그 중요한 뭐 제2차 종합특검이라고 밀어붙이는 거기에다가 김성태 변호인 출신을 추천했어. 이 자식들이 막 이렇게까지 지금 그 양쪽 소위 친명 친청의 갈등이 이제 거의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할 정도로 타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하나 정말 당위론적으로 지목하고 싶은 게 오늘 중앙일보 사설이 잘 떴는데요. 계파 갈등 와중에 탄로난 특검 추천의 불편한 진실. 자, 이겁니다. 네. 아니 지금 2차 종합특검 하는 거 우리도 그래서 옛날에 김 선배랑 저랑 2차 특검 종합특검 안 되면 재종합특검 재종합특검 제-N차 특검 N차 특검 할 거냐 이런 네. 얘기했었는데 그게 정치적이라는 꼼수라는 우려가 있는 와중에 자 근데 왜 이런 전준철 특검을 골랐냐고 하니까 뒤늦게 이성윤 최고나 이 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원래 그 전직 대통령이
전직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핍박받았던 그런 수사에 잘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추천했다는 식으로 변명을 내놨어요. 근데 거기 얘기하는 게 뭐냐? 핍박이 훈장이구나. 그러면 윤석열 검찰,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핍박받았던 검사 출신이라서 추천하고 근데 현직 대통령 보기에 매우 불편하고 영린을 건드렸다 그래서 낙마시키고 이거는 그럼 특검이라는 게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사설들이 지적하는 겁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도 이게 딱 맞는 게 특검은 원래 정신이 현직 살아있는 권력을 보통 수사기관이 하기 어려우니까 특별수사기관을 만드는 게 특검이에요. 네. 그럼 원래 대통령 보기에 조금 영린을 건드리든 대통령이 불쾌하든 그런 사람을 올리는 게 맞는데 전직 대통령한테 핍박받았다고 추천했는데 현직 대통령 기분 나쁘다고 영린 건드렸다고 확 가고 좀 임명 안 할 뿐 아니라 막 거기다가 사태질하고 이게 지금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풍경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말하면 예.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야 2차 특검 그거 뭐하러 해. 2차 종합 특검 이거 필요 없어. 예. 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예. 100번을 양보해서 그래 일단 법이 통과가 됐으니 한다 치자. 예. 그런데 한다고 쳤는데 그렇다면은 이왕 할 거면 정치적 중립성 그렇죠. 그다음에 특검으로서의 능력 예. 딱 두 가지만 봐야 될 터인데 예.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핍박 받았으니까 추천을 했고 뭐 영린을 대통령한테 건드렸으니까. 영린을 건드려서 낙마를 시켜 에라이 감자나 먹어라. 좀 세신데요. 아니 왜냐하면 예. 이런 특검을 할 필요 이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특검이라는 걸 본인들 입으로 자복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? 특검을 지금 얼마나 정치적으로 운영하는가를 정말 자기네들이 스스로 노출한 거죠. 네. 그래서 개파 활동 와중에 탄론한 특검 추천에 불편한 진실이란 이 제목이 좀 딱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제 일이 벌어졌으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예. 그렇잖아도 뭐 사면 초과다. 예. 또 뭐 우군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다.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세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문제가 합당 문제인데 예. 이것도 바로 영향을 받겠어요. 맞습니다.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전에 짚어드렸던 거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아라. 네. 딱 친명과 친청의 갈등으로 모든 거를 보면 구도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네. 사실은 이 1인 1표제도 이미 결국은 우여곡절 때 통과됐는데 그것도 친청 그러니까 현 당 지도부인 정청래의 연임을 바라는 쪽에서 1인 1표제도 밀어붙였고 현직 대통령인데도 그거에 반대하는 그게 영 마뜩지 않은데도 그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합당도 사실은 왜 갑자기 합당을 하지?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관측도 했어요. 아니 아마 정청래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매기를 풀어놓는 심정으로 조국당 후보를 대표를 영입시키는 거 아니야라는 일부 시각도 있었지만 이거를 친용어로 하면 그게 아니라 조국 정청래 뒤에 문재인 김어준 이게 다 큰 소위 친청 그리고 친문파고 이쪽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명이 있다. 이 두 개만 딱 놓고 보시면 명확하다고 그랬잖아요. 네. 그래서 근데 지금 당은 이미 이쪽이 장악하고 있고 당외 김어준 뭐 유시민 더 멀게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걸 밀어주고 있으니 1인 더군다나 1인 1표도 통과됐으니 합당도 저건 이제는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. 네. 그리고 합당하고 어쨌든 그 여세로 아마 지방선거를 이기겠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. 네. 통합한 민주당이 그럼 그다음에 정청래의 연임은 완전히 날개에 돛을 달았다. 그럼 그다음에 대통령 후임은 차기 구도는 이재명 대통령은 거의 손도 못 대는 레임덕에 빠지고 그땐 정말 뭐 정청래나 조국의 싸움이든 이런 구도를 생각했었는데 네, 여기까지가 사실 지난주 목요일까지 상황이에요. 네. 목요일까지는 이 분석이 정확히 맞았습니다. 네. 근데 금요일 날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로 합당 추진하는 문건이 나왔잖아요. 대비 문건. 대비 문건 7쪽짜리가 쫙 공개됐는데 네. 그 당이 다 인정했더군요. 그 존재를. 날짜까지 다 지적돼 있어서 이게 네. 아마 원래 그 시나리오대로면 오늘 최고위 의결이 있었어요. 맞아요. 3월 3일까지 늦어도 3월 3일까지 합당이 다 선언됐어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근데 그 문건이 공개되면서 이를테면 비유하자면 그 당원들도 그렇고 많은 그걸 바라보는 거의 그 국민들도 대중들도 이 합당이라는 게 일종의 다큐멘터리를 지금 찍고 있구나.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는데
이게 영화 찍는 거에 따른 시나리오에 따른 픽션을 찍는 영화를 찍는 그게 거예요. 말이죠. 예. 당 지도부의 어떤 인사들은 이게 뭐 실무진이 시나리오를 한번 써본 거다 그랬는데 아이, 뭐, 시나리오를 쓸 때는 그렇게 정교하게 안 써요. 그럼요. 그리고 그 예민한 예. 그 얘기를 당 대표나 당 지도부 모르게 했다. 아, 이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소리죠. 네. 근데 그래서 그 문건이 공개된 다음부터 예. 그렇잖아도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이제 반발했던 친명파에서 옳다꾼이 잘 걸렸다 그래서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었는데 반격이 나섰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금요일 날 그 문건이 터진 다음에 아 가만 있어봐 이러면 합당이 대세고 어쨌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 합당은 그냥 결국은 강하게 추진되고 강행될 것이다라고 했던 그 관측에 물음표가 들어오고 노란불이 들어오고 빨간 번쩍번쩍하기 시작한 겁니다. 가만있어 이러면 이게 합당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. 그래서 그때부터 정치를 뭐 보는 기자들이나 분석가들도 아 그러면 합당 확률 95%라는 관측을 마치 큰 일이 터지면 주가에 대한 예측을 증권사들이 갑자기 확 그렇지. 바꾸듯이 바꿔요. 야 이거 95% 목표 주가 바꿔. 바꾸잖아. 야 이거 안 될 수도 있겠다. 네. 반반까지도 막 내리고 그랬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전준철이라는 특검 후보를 추천한 게 에라 엿 먹어봐라 뭐 먹어봐라라고 또 질렀다기보다는 약간 방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까지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줄 모르고 정청래 이성윤 지도부가 추천했다가 이거에 완전히 삿발 잡혀서 더 반발이 일어나니까 지금은 그냥 합당의 그 에너지, 합당의 이 탄력이 50은 아니라 한 20, 30까지 떨어져서 이제는 합당이 과연 지방선거 전에 설 전에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겠는데가 아니라 안 될 쪽 확률이 더 높겠는데까지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. 네. 예. 이게 참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네. 늘 다이나믹합니다. 하루하루 흘러가는 것이 그렇습니다. 손바닥 왼쪽으로 뒤집어졌다 오른쪽으로 뒤집어졌다 너무나 긴박합니다.